그 사람 사실 너희 엄마야. 단 한 문장이 공기처럼 무겁게 흘렀습니다. 지은호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는데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은 숨을 죽였고 고성이는 눈을 피하지 않고 지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엔 오만함과 죄책감이 이상하게 뒤섞여 있었어요. 지은호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새어나왔는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엄마는 정순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애써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고성이는 한 걸음 앞으로 나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 그때 정순이가 내 옆에 있었지. 난 내 앞길 막지 않으려고 물러났어.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겠어. 넌 내 딸이야, 지은호. 순간 정순이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평생 지은호를 위해 헌신해온 여인의 울음소리였는데요. 그만해, 성희야. 지은호는 내 딸이야. 내가 품에서 키웠어. 내가 떠났을 때 이 아이는 이미 내 삶의 이유였어. 지은호의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눈앞에 두 여인이 자신을 두고 서로를 밀어내는 듯 했어요. 이 순간 박성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은호야, 지금은 아무 말 하지 마. 너 충격 클 거야. 하지만 지은호는 울음을 터뜨리며 뛰쳐나갔습니다. 지혁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지은호가 그토록 감당할 수 없는 표정으로 울며 뛰어가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는 무심코 뒤쫓아 나갔는데요. 밖으로 나온 지은호는 길가에 앉아 한참을 울고 있었어요. 머릿속엔 정순이가 해준 모든 말, 모든 따뜻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나 진짜 누구 딸이야? 왜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해? 그 순간 지혁이 다가와 옆에 앉았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옆에만 있었는데요. 결국 지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진실을 아는 게 나을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누군지 결정하는 건 너야, 은호야. 지은호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 엄마한테 직접 물어볼 거야. 그날 밤 정순이와 지은호는 마주 앉았습니다. 정순이는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은호야, 난 너 낳은 사람은 아니야. 하지만 널 사랑하는 건 누구보다 자신 있어. 난 널 내 딸로 키웠어.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지은호는 흐느끼며 말했어요. 엄마, 나 버리지 마. 나 그냥 지금처럼 살면 안 돼. 정순이는 울면서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누가 뭐래도 넌 내 딸이야. 하지만 그날 이후 지은호는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회사에 출근해도 집중이 안 되고 박성재가 무슨 말을 해도 웃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지은호의 모습을 본 고성이는 오히려 자신감이 생긴 듯 주변 사람들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은호는 내가 낳은 딸이야. 언젠간 내 곁으로 오게 될 거야. 이 소식은 금세 회사 사람들 사이에 퍼졌고 박성재의 아버지 박진석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박진석은 이 사실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사업적으로 유리하게 쓸 수도 있다고 판단했어요. 은호가 우리 편에 서면 지역까지 묶을 수 있겠군. 점점 사람들의 시선이 지은호에게 쏠리기 시작했고 지은호는 점점 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러던 중 이지환이 술자리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어요. 누나, 세상엔 피보다 중요한 게 많아. 선택해. 내 삶은 내 거야. 지은호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고성이를 직접 찾아가 대화하기로요. 당신이 내 엄마라면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건지 내가 묻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고성희와 지은호의 비밀 대화가 시작되려는 찰나. 회사 내 블랙박스 영상 하나가 공개되면서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이 영상이 회사 내 권력 구도를 흔들 사건의 시작이었는데요. 블랙박스 영상은 폭탄이었습니다. 영상 속엔 박진석과 모 부장의 비밀 회동 장면이 담겨 있었고 회사 자금 횡령 정황이 그대로 드러났거든요. 회사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박성재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일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증거가 명확했어요. 이지혁은 차분하게 박성재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내 아버지를 감싸는 게 아니야. 회사가 무너질 수도 있어. 하지만 박성재는 분노했습니다. 내가 뭘 알아? 내 아버지야. 이 사건으로 이사회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고성희는 차갑게 말했어요. 이번 기회에 회사 경영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박진석 대표는 잠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좋겠어요. 이 말은 기름을 부은 격이었어요. 박성재는 고성희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예전부터 이 자리 노린 거지. 고성희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난 회사를 지키고 싶은 것뿐이야. 지은호는 이 싸움의 중심에 서 있는 자신이 싫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누구 편에 설지 궁금해했고 심지어 고성희는 공개적으로 은호가 내 딸이니 당연히 우리 쪽 편을 들 거야. 라고 말하고 다녔어요. 하지만 지은호는 회의실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제 선택을 제 힘으로 할 거예요. 누구 딸이라는 이유로 편을 들지 않겠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의 말에 눈빛이 흔들렸고 지혁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곧 새로운 파장을 불러왔어요. 회사의 일부 인사들이 은호가 중립이라면 그녀를 설득하는 사람이 이길 것이라고 판단하고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지화는 이 싸움이 길어질 거라고 직감했습니다. 이거 단순한 회사 싸움 아니야. 사람의 욕심이 얽혀 있어. 조심해, 누나. 그러나 싸움은 점점 격렬해졌고 드디어 내부 배신자가 등장했습니다. 회사의 중요한 기밀 문서가 외부로 새어나간 겁니다. 누가 배신자인지 아무도 몰랐고 의심은 서로를 향했습니다. 박성재는 결국 지혁을 의심했습니다. 너지. 내가 날 밀어내려고 일부러. 지혁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더 이상 할 말 없어. 두 사람의 우정은 금이 갔습니다. 이때 지은호는 눈물을 흘리며 외쳤어요. 그만해. 제발 다들 그만 싸워. 하지만 싸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회사의 또 다른 비밀이 담긴 두 번째 블랙박스 영상이 언론에 흘러나오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는데요. 다음 편에서 드디어 배신자의 정체와 지은호의 최종 선택이 드러나며 회사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 다가옵니다. 드디어 나왔어, 배신자가 누군지. 이지혁이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는데요. 회의실 안은 숨이 막힐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숨조차 쉬지 못하고 지혁을 바라봤어요. 지혁은 테이블 위에 서류 한 뭉치를 놓았습니다. 이 문건, 내부에서만 볼 수 있는 자료야. 그런데 외부로 흘러나갔어. 누가 빼돌렸는지 확인했는데. 잠시 말을 멈춘 뒤 지혁은 그 이름을 또렷하게 말했어요. 배신자는 바로 박영라 씨입니다. 순간 모든 시선이 박영라에게 꽂혔습니다. 그녀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지만 곧 차분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요. 제가 했어요. 하지만 제가 왜 그랬는지 아무도 묻지 않네요. 고성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영라야, 너 제정신이니? 그러자 영라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전 이제 엄마 뜻대로만 살고 싶지 않아요. 회사는 썩었어요. 제가 한 건 정의였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성재는 충격과 분노가 뒤섞인 얼굴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너까지 이렇게 만들 줄 몰랐다, 영라야. 영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오빠, 미안해. 하지만 이 회사 아빠가 지키려는 방식으론 안 돼. 변화가 필요해. 이 말을 들은 이사회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박진석은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고성희는 자신의 야망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것을 느꼈어요. 그때 지은호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이제 결정해야 할 것 같아요.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지은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뒤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제 편, 제 선택으로 살기로 했어요. 누구 딸인지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이 회사,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영라 씨 말이 맞아요. 이 말에 고성희는 충격을 받은 듯 주저앉았어요. 은호야, 너까지 나를 배신하니? 지은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배신이 아니라 제 삶을 사는 거예요. 엄마라고 부를 순 있겠지만 당신 뜻대로 살 순 없어요. 순간 박성재가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어요. 은호야, 너 정말 이럴 거야? 내가 우리 편이 아니면 난 더 이상 널. 하지만 끝까지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지혁은 조용히 지은호 쪽으로 걸어가 말했습니다. 잘했어. 내가 내 인생 선택한 거. 그 짧은 말이었지만 지은호의 눈에서는 눈물이 터졌어요. 그 순간 지혁의 눈빛도 흔들렸습니다. 밖으로 나온 두 사람. 지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솔직히 말할게.
예전엔 너 감정 받아들일 준비 안 돼 있었어. 하지만 지금은 나도 흔들리고 있어. 지은호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요? 지혁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나도 내가 필요해진 것 같아. 지은호의 눈물이 멈췄습니다. 그동안의 아픔과 혼란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회사 건물에서 경비원이 뛰어나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두 번째 블랙박스 영상이 언론에 풀렸습니다. 순식간에 핸드폰 알림이 울리고 모든 언론이 이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영상에는 박진석과 또 다른 고위 임원의 더 큰 비리, 심지어 일부 정재계 인사와 얽힌 스캔들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회사 주가는 폭락했고 이사회는 긴급 해산됐습니다. 고성희는 쓰러질 듯 의자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하지만 박성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니, 아직 안 끝났어. 이 회사 다시 세울 거야. 설령 그 과정에서 누굴 잃어야 해도. 지혁은 그런 박성재를 말리려 했지만 그의 눈은 이미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성재야, 이러면 정말 끝이야. 우린 친구잖아. 박성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친구고 뭐고 없어. 내가 지켜야 할 건 회사뿐이야. 이 말에 지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지은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앞으로 더 힘들 거야. 그래도 괜찮겠어?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옆에 있을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두 사람의 손이 맞닿았을 때 멀리서 박성재의 차가 빠르게 떠나갔습니다. 그 차 안에서 박성재는 핸들을 꽉 잡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누구든 날 막으면 내가 먼저 치고 나갈 거야. 그리고 화면은 점점 어두워지며 새로운 싸움의 서막을 알리는 듯한 분위기로 끝이 납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다.